깨어있을 때도 우리는 꿈을 꿉니다. 운전하다가, 걷다가, 옷을 입다가, 먼 산을 보다가 백일몽을 꿉니다. Mondja, hogy mit álmodott ma. Azt álmodtam, hogy szarvas vagyok. 우리는 하루에 2000번가량 백일몽을 꿉니다. 과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혹은 또 다른 현재에 대해서 우리는 꿈을 꿉니다. 어쩌면 우리는 꿈속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주 무비썸에서 다룰 영화 일디코 엔예디 감독의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비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입니다. 이 영화는 송경원 평론가님께서 강추하셔가지고 저까지 덩달아 보게 됐습니다. 네, 후회하시나요? 아니요. 약간 원망했던 순간이 있긴 있습니다. 초반에 어떤 장면을 보면서 이거 왜 보라 그런 거야 이 생각을 했지만 다 보고 나서는 역시 라는 생각을 했는데 참고로 저희가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포스터를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상상하실 겁니다. 실제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맞는데 약간 충격적인 장면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견딜 수만 있으면 사실 이 영화의 정말 후반부에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약간 못 견딜까봐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꼭 견뎌 보시라. 꼭 견디시면 나중에 아주 값진 열매가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 영화의 가장 큰 가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충격을 주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카타르시스까지 이어지는 약간 그걸 위해서는 좀 통과해야 될 과정들이 좀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썸포인트를 통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썸포인트, on and off. 불이 켜지고 꺼지고의 on and off인데 이 영화에서는 빛이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 것 같습니다. 아주 어두운 곳에서 이 주인공인 마리아를 비추고 있는 빛 같은 게 이 사람이 주인공이고 이 사람에게 이 빛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연출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비현실적인 연출이기도 한데 약간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가 흔히 북유럽 스타일의 가구들 보면 왜 흔히 미니멀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뭘로 채우냐면 빛으로 공간을 채우거든요. 이 영화도 가장 강렬하게 주고 있는 건 색감과 빛, 그리고 색감을 살리기 위한 그 조명 같은 걸 굉장히 잘 주고 있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자연광을 거의 안 쓰고 있는 영화예요. 자연광을 쓰고 있는 쇼트들이 꿈에 해당하는 숲 속의 쇼트들이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굉장히 인공종이 조명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자 주인공을 비출 때도 혼자 이렇게 환하게 밝게 빛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핀 조명을 주고 있을 정도로 좀 과장된 색감과 조명들을 사용하고 있죠. 실제로 이 무대가 약간 연극 무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주인공이 연극 배우 출신이어서 이런 조명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조명을 쏴주는지 모르겠지만 한편의 연극 무대인 것처럼 이 무대를 연출하는 것도 특이한 설정인 것 같아요. 이야기는 완전히 선명하고 단순적인데 그 이야기를 찍는 장면들이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약간 시적으로 찍고 있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극적이 될 수도 있고 특별한 조명, 특정한 색감들을 굉장히 과감하게 활용해서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보고 있다는 느낌, 환상적인 뭔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의도적으로 이제 주고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썸포인트, Touch My Body. Touch My Body 하면 시스타의 노래를 떠올리신 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머라이어 캐리를 떠올릴 분이 있을 텐데 머라이어 캐리가 좀 더 옛날 사람이죠. 근데 이 터치 마이 바디를 왜 뽑았냐 하면 주인공인 마리어는 외계인 같아요. 정말 외계인 같아서 소통이 불완전하고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서서히 소통에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타인과 터치하는 걸 배워가는 과정이 어쩌면 이 영화의 중요한 플롯이어서 누군가를 터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터치 마이 바디 중요한 주제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네. 영화의 연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꿈속 장면의 동무들을 찍을 때는 사람처럼 찍어요. 네. 소위 말하는 오버 더 숄드 셔트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마주보고 찍을 때 셔트로 사슴의 눈높이를 맞춰서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슴들끼리 교감하고 하는 장면들을 실제 사람들이 만나서 교감하는 것처럼 찍고 있고 사슴의 얼굴을 굉장히 클로즈업으로 자주 잡아요. 꽤 오래. 얼굴 정면을 굉장히 오래 응시하는 쇼트들을 많이 찍는데 실제 사람들을 찍을 때는 다 빗나가서 찍어요. 네. 특정 이 신체 부위를 찍거나 클로즈업된 손을 찍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특히 여자 주인공을 찍을 때는 여자 주인공을 뭔가 만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찍거든요. 촉감으로 뭔가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을 꽤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이 마리아와 앤드레가 이제 두 사람이서 마주보는 장면 그리고 어긋나는 장면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서로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반복되는데 과장된 표현으로 하는 현대인의 모습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외계인 같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다 밖에 나가보면 다 외계인 같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고 이해하기 힘들고 동떨어져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다 외계인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잘 포착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감독님, 이 일디코 에네디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도 그런 거라고 하는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하늘을 찾아보지도 않고, 사람들의 표정을 쳐다보지도 않고, 마스크 씌운 것처럼 되게 냉막한 표정으로 돌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통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안 그렇잖아요. 한다고 착각하거나 믿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이런 과장된 캐릭터, 좀 극적인 상황들 같은 걸 깔아놓고 좀 표출을 하고 싶었다라고 이제 연출의 변을 밝히더라고요. 세 번째 썬포인트, 소울메이트. 어찌 보면 이 영화는 사랑에 대한 과정 같은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멀리 있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영원히 다가가서 몸이 붙는, 육체가 맞닿게 되는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아주 추상적으로 혹은 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별다른 모험이 없는 것 같은 영화긴 하지만 사실 굉장한 모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둘 다 안 해본 것들을 하는 거고, 사실 두 사람의 생활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 건데, 각자 상대방에 뛰어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뛰어드는 매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꿈이라는 굉장히 환상적인 장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삶을 내던지는 실험 같은 일이니까 굉장한 모험인 거죠. 저는 이 두 사람의 캐릭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뛰어든다고 하시니까 뛰어든다는 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캐릭터인지를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뛰어들어야지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성은 이 마리아가 하는 일이 뭐냐면 도축장에 고기를 품질 검사를 하는 일을 하잖아요. 굉장히 칼같이 정말 정확하게 그 품질 검사를 하는 사람이고, 말이 없고 모든 게 낯설고 소통하기 힘들고 또 한편으로 기억력이 굉장히 비상하잖아요. 그런 식의 캐릭터를 잘 만든 것 같고, 한편으로 남자는 사랑을 굉장히 많이 해봤으나 사랑이 이제 지쳐가지고 모든 게 시큰둥하고, 그리고 한쪽 팔은 잘 말을 듣지 않아서 어떤 사고 때문에 이 두 가지 결함이 있는 두 캐릭터가 만났을 때 얼마나 서로를 잘 보완해줄 수 있는가가 어쩌면 이 영화의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 한쪽은 정서적 결핍이 있는 거고, 한쪽은 육체적 결핍이 있는 건데, 사실 남자도 또 정서적 결핍도 동시에 갖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다 똑같은 표정하고 소통에 대한 뭔가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반복되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맞을까? 이 선 밖으로 나가갖고 뭔가 한번 모험을 하고 내가 깨져 보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너무 많이 경험한 사람과 하나도 경험 없는 사람, 두 사람을 놓고 이제 연극적인 상황, 어떻게 보면 실험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꿈도 굉장히 판타지적이지만 이 도축장이라는 공간도 굉장히 상징적인 그리고 의도적인 공간인 거죠. 숲이랑 대비되는 공간인 거고, 영화에 두 가지 동물이 나온 거잖아요. 사슴이랑 소. 사슴은 소위 말하는 좀 자유?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냥당할 수 있고, 그리고 사슴이 등장한 공간들을 보면 늘 추워요. 추위에 떨고 있는 것 같고 먹이를 찾아야 되고, 꿈을 묘사할 때도 이제 먹이를 찾아 나가는 과정 같은 걸 이제 묘사를 하는데, 배고프고 춥지만 자유로운, 뭔가 계속 새로운 만남을 추구해 나가는 존재들인 거고. 그쪽도 좋진 않네. 배고픈데 추운데 자유는 있어. 갈등 생기는데. 반면에 그 반대되는 건 도축장에 있는 소들인데, 이 소들을 그릴 때도 소들도 이 영화가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처럼 그려요. 오프닝에 그 사진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진 쇼트가 사람이 아니고 소죠. 소의 눈, 얼굴. 소의 시점 쇼트죠. 그렇죠. 정말 놀라운 쇼트였던 것 같아요. 네. 클로즈업된 발을 보여주고, 그리고 소가 보고 있는 사람들, 소가 누굴 보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렇죠. 네. 자기를 도축할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소 얼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보여주거든요. 그럼 소가 보고 있는 하늘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이어진 쇼트가 뭐냐면 그걸 또 똑같이 보고 있는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의 시점과 사람의 시점들을 일치시켜요. 소가 그렇게 일치시켰을 때 되게 이상한 존재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왜 저런 쇼트를 보여주지?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이 리듬들이 굉장히 시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사실 사람이 사슴이 되는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판타지잖아요. 근데 영화가 보여주는 그 시점들이 다 어떻게 보면 판타지인 거예요. 사슴의 시점, 사람의 시점, 그리고 소의 시점이 다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좀 독특하게 잡아나가고 있는, 누가 누굴 바라본다는 거에 대한 시점들이 이 영화를 좀 독특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되게 정확한 얘기를 되게 열린 화면으로 붙여서 보여주는 영화적인 연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썬포인트 3개를 늘 이렇게 약간 연결을 시키잖아요. 오늘 첫 번째 썬포인트 온 앤 오프였고요. 두 번째가 터치 마이 바디, 세 번째가 소울메이트였는데, 이걸 연결하면 사실 이 영화의 제목이 됩니다. 뒤에 나오지만 On Body and Soul이라는 이걸 제가 가지고 만든 건데, 사실 이 영화는 Body and Soul에 대한 영화라고 친다면 바디가 이야기,
라고 한다면, 이야기라는 어떤 큰 틀이 있다면, 소울은 그 이야기가 상징하고 있는 거, 숨어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야기와 그리고 숨어있는 상징, 은유, 그리고 바디와 소울, 이 두 개, 그러니까 꿈과 현재 이런 것들 계속 환치시키면서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새로운 이야기이자 새로운 영화인 거죠. 네, 이번에는 송강 원씬 시간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장면들을 골라왔을지 궁금합니다. 제일 인상적인 거는 눈 속의 사슴에서 오프닝으로 이어지는 그 일련의 쇼트 연결이었거든요. 여기서 딱 하나만 이 원신으로 꼽으라고 하면 그 사슴들을 꽤 많이 찍잖아요. 실제로 이 영화는 사슴을 몇 개월간 훈련시켜서 연습을 해서 이제 다큐멘터리처럼 찍었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을 실제로 자문을 받아서 사슴을 연기를 시키되 연기를 시키지 않는 것 같은 것처럼 찍어놨어요. 그거 보면 어려운 건데 학원 연기를 했는데 학원 연기가 티 안 나게 연기를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 숫사슴으로 나오는 그 사슴 이름이 골리앗이라고 하는데 골리앗. 연기를 해본 카메라만 찍혀본 사슴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훈련을 시킨 거고 암사슴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이제 출연했던 사슴인데 암사슴은 가만히 보시면 조금씩 달라요. 여러 사슴이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땐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이 두 사람 배우랑 되게 일치하는 것 같고 그 중에 딱 한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사슴이 뛰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정말 아름답죠. 수사슴이 뛰는 장면. 이거는 그냥 정말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데 전주영화제 때 이 감독님이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여쭤봤어요. 어떻게 찍었는지. 그 장면을 저는 약간 CG라고 생각해서 너무 이제 저도 색감이나 너무 움직임이 그리고 초점 너무 잘 맞고 자연스러워서 레일을 깔아놓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찍지? 그렇죠. 어떻게 찍었냐 하니까 레일을 깔고 깔았어요? 근데 실제로 산에 레일을 깔고 사슴과 똑같이 어쩐지 원신을 레일을 깔지 찍었는데 않고서는 그렇게 그 산이 이렇게 레일을 깔 수 있을 정도의 평지가 있는 산이 아니라 갖고 그 작업만 거의 일주일 정도 네. 걸리고 이제 실제 그 사진을 찍은 거죠. 네. 그래서 보통 그런 장면들을 딱 접하는 순간 되게 환상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CG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CG로 주지 못한 질감을 혹은 되게 독특한 선명한 화면들을 그 장면이 주고 있는 것 같고 그 장면에서 사슴을 찍고 있는 이 사슴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이 영화가 동물을 대한 태도기도 하고 혹은 소통을 못하는 사람들 우리 좀 이렇게 대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태도 그걸 압축하고 있는 연출인 것 같아서 저는 그 장면을 원신으로 뽑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기대입니다. 이상하게 기억나는 대사. 전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 이 마리어가 사람을 소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CD 가게 갑니다. CD 가게 가서 이만큼 가가지고 와서 다 들어봅니다. 들어보는데 결국 마음에 드는 걸 못 찾죠. 그러니까 직원이 Megmutathatom az én kedvencemet, ha szeretnéd. 제가 좋아하는 사랑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냥 살게요. Nem. Megveszem. 이 경제력. 그냥 살 수 있는, 들어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경제력. 너무 부럽고요. 이 다음 장면이 뭐냐 하면 혼자서 음악을 듣는 장면인데 제가 올해 본 장면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장면이었어요. 단조로운 장면일 뿐인데 로라 말링이라는 가수의 What We He Wrote라는 그 노래를 듣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그 장면과 함께 그 장면 앞에 있는 그냥 살게요를 저는 이기드로 뽑았습니다. 사실 그 장면이 이 영화의 또 되게 중요한 또 다른 하이라이트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 영화의 사실 마지막 부분에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결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 해석까지 2부에서 자세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영상도 보세요.